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중장기 투자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단기 투자는 과학이다. 고가놀이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간 가격에서 또 고가놀이하는 게 있고 5배, 10배 올라간 사이 거기서도 고가놀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꺾일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꺾일 때 꺾이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 가격이 꺾이느냐. 오늘 모신 분은 정말 오랜만에 오셨죠. 그동안 뭐 책을 쓰시느라 아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셨던 우리 종모광 김종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8.15 구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몇 개월간 정말 그 이전의 책도 참 좋았지만은 네네. 그 사이에 또 생겨났던 여러 가지 네. 다양한 사례들을 다시 또 정리하시면서 또 이번에 역작을 쓰시느라 아유. 또 이 수개월간 또 네. 잠수를 타셨던 우리 종모광 김종수 선생님 이번에 책이 나왔죠? 네, 요 책입니다. 8.1 종목 나에게 물어봐. 근데 이번에 책이 두 권이에요. 이렇게 네네. 빨간색, 파란색 예. 해서 예.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파란색은 이제 물릴 종목. 물릴 종목.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되는 네, 종목. 사지 말아야 될 종목. 그래서 분석을. 파란색으로 했고, 이거는 8.1 종목. 사서 팔아야지 되는 종목이니까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종목, 네네.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종목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역시 또 이 예. 갑발을 드러내셨는데, 네네. 네, 참 대단하세요. 아이고, 이 연세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책이 들리는 얘기로는 나오자마자 지금 베스트셀러 종합순위 올라왔다고. 네, 종합순위 어저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갖고요. 종합 지금 베스트셀러 1위에 실시간 1위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고 또 우리 김종수 선생님의 그 투자법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좋은 결과가 하여튼 더 크게 좋은 영향력이 커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 또 새로 책이 나왔으니까 네네. 지난번하고는 좀 다를 테니까 네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요즘 단기 투자, 트레이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김종수 맞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는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유를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국은 이제 첫 번째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1년에 그 한두 번씩 꼭 그 지수가 이렇게 급락 내지 폭락하는 사태가 과거 뭐 1, 20년 동안 계속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에는 한때는 뭐 박스피라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밴드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중장기 투자에서 그렇게 그 재미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중장기 투자가 좀 어렵다. 미국과 같이 이제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또 경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나라에서는 중장기 투자가 맞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어느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위기가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장기 투자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우량주라고 하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10년 전보다 가격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한지주라든지 삼성증권 또 신세계, 한국전력, 포스코 뭐 이런 대형 우량주들이 다 10년 전보다 가격이 못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반토막이 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기 투자가 안 맞아서 저도 뭐 과거 해봤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단기 투자로 도른 거죠. 근데 그 단기 투자는 정말 고수들이 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실력이 있으신 분들 말고는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단기 투자하고 초단타나 단타하고 자꾸 이제 혼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초단타나 단타는 극히 짧은 시간에 이제 빨리 매매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아주 극소수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단기 투자는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해갖고 그 다음날 팔거나 아니면 뭐 짧게는 일주일, 그 길게는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배우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온라인 강의 815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보면 그 80대 그 수강생도 있고요. 그리고 70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 그 3분의 2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도 물론 있고 그래서 그 퇴직하고 나서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새로 입문하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단기 투자는 뭐 학력이나 기타 경력, 나이 또 뭐 직장 유무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누구든지 배우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소위 스윙 투자라고 해서 네네. 모멘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매하는 그렇죠.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네네. 트레이딩보다는 네네. 짧은 단타 네네. 그거보다는 네.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좀 긴 단타. 네. 자, 근데 단기 투자가 과학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단기 투자 그러면 일단 그 중장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거 10년 이상을 쭉 하다 보니까 이 단기 투자야말로 진짜 과학이다. 중장기 투자가 오히려 비과학적이다. 중장기 투자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미래는 미래학자도 못 맞춘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수의 그 증권회사나 은행도 미래를 맞춘 적이 없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세계 유명한 그 은행이 16% 앞으로 S&P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나스닥이 7점 몇 프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갖고 중장기 투자야말로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근데 단기 투자는 제가 과거 10여 년 동안 500만 건 이상의 차트를 보고 5만 건 이상 실거래를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이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나 이런 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주목하는 거는 세력이 큰 돈을 넣은 돈, 세력이 큰 돈을 넣은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다. 세력은 뭐 정보력이나 자금력, 그다음에 분석력이 뛰어난데 그 세력이 그 수십억, 수백억을, 수천억을 돈을 넣을 때는 그냥 넣지는 않았다. 세력이 넣은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믿고 들어가면서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또 세력과 함께 나올 때 우리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이 단기 투자 그러면 대개 뭐 한두 종목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10개의 종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을 하고 또 그 한 종목도 그 한 번에 사지 않고 4번에 나눠서 사고 또 계좌도 한 계좌에 하지 않고 4계좌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분산하고 분리하고 분할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름대로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그 거래 기법이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단기 투자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팔릴 종목을 선점하는 법. 네네. 예. 먼저 들어가서 기다린다는 얘기죠. 네네. 팔릴 종목, 네네. 그러니까 오를 종목. 네네. 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 중에 이제 팔릴 종목도 제 책에 여기 팔릴 종목 나에게 물어봐 책에 보면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가지 유형 중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고가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가놀이. 고가놀이는 뭐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큰 돈을 놓고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 생긴 그 종가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며칠
그 가격 이상으로 움직이다가 급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가놀이라고 그랬는데 고가놀이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의 위치가 이제 저점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거가 있고 또 주가가 맨날 바닥에서 노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5배, 10배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중간 가격에서 또 고가놀이 하는 게 있고 최고 가격에서 아주 한 5배, 10배 올라간 사이 거기서도 고가놀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네. 어디 한번 좀 우리가 좀 네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어떤 유형의 패턴 네네. 이런 걸로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봐 주시죠. 네, 네. 그러면 제가 HTS 화면을 보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안랩이라는 우리 뭐 다 아시는 네. 그런 대형주가 있죠. 그걸 보면 이 안랩은 이제 주가가 원래 바닥에 뭐 보통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7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대선 관련해 가지고 급등했다가 또 관련 대주주인 뭐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전망이 안 좋으니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3월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바닥 6만 5천 원을 딛고 2022년 이제 3월 11일 날 거래량이 무려 360만 주나 발생했죠. 전일 대비 325%나 증가했고 시가를 뭐 1.7%로 시작했는데 고가를 24%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를 17% 이렇게 상승한 그 대량 장대의 양봉이 생겼죠.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생겨갖고 200일 최대 거래량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 200일 최대 거래량을 갱신하면서 이 나흘 동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그 대량 장대 양봉이 생긴 종가 86,5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고가놀이 할 때 진입을 했었으면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급등을 해서 이 주가가 무려 21만 8,500원까지 올랐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8만 6,500원 하던 게 21만 8,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 고가놀이 유형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 계좌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점에서의 그 얘기고, 이제 중점, 지금 이 안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주가가 어느 오른 상태로 우리가 그런 종목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 나노텍도 보면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은 200일 일봉상이니까 잘 안 보이지만 월봉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서너 배 바닥 대비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2021년 12월 13일 날 2,100만 주나 되는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죠. 네. 그리고 고가가 27%고 종가를 22% 했는데 이때도 이제 이렇게 중점이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지만 고가놀이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고가놀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세력이 완전히 이건 내가 곧 올려야 되겠다. 눌린 상태가 아니고 종가 이상으로 계속하는 거는 세력의 강한 의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만약에 진입을 했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가면 이 정도로 계속 급등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점에서 우리가 이게 고가놀이를 발견해도 커다랗게 그리고 빠르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걸 600일로 보면 코로나 사태 때 1,500원 했던 것이 지금 6,000원. 원에서 뭐 8,000원 이렇게 올랐으니까 네. 엄청 오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점에서도 우리가 이익을 잘 실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점 그러면 저점과 중점만이냐? 우리 고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한신기계 같은 거를 보면 한신기계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2022년 3월 11일에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전거를 모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로 마무리했죠. 근데 그 며칠 뒤에 며칠 동안 상한가 이상에서 계속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비록 한신기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 주가를 더 띄우겠다는 세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가격을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런 고가놀이하는 세력의 의지를 믿고 다시 진입을 한다면 그거를 보면 계속 이렇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뭐 한 6천 원 하던 게 14,000원 또 계속 보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14,950원까지 올라간 후에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가인 경우에도 그러니까는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도 고가놀이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고가놀이 그 말씀하신 그 사야 되는 그 포인트, 네네. 그리고 그 포인트가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력이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그날의 종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가 이상으로 계속 그 다음 날 며칠 동안 계속 그 종가 이상으로 가격이 유지될 때, 그거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가격이 유지되는 거를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안전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김정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형태의 어떤 주식들을 발견했을 때 네네. 거기에서 이제 사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네. 이게 급등락이 있는데 네. 이게 일시적인 가격 유지를 하면서 더 상승을 위한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진짜 하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고점에서는 빠지기 네네. 시작하면 진짜 폭포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 아마 예.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저희는 이제 그 단기 투자니까 중장기 투자는 이제 자기가 매입한 거 가격에 뭐 2배, 3배, 몇 배를 남기고 파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당 한 건당 이제 가벼운 종목은 플러스 5% 그리고 무거운 종목은 플러스 5%, 가벼운 종목은 플러스 10%를 남기고 팔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남기기 전에 꺾이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말씀하신 듯이 확 꺾이는데 이 꺾일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꺾일 때 꺾이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 가격이 꺾이느냐 아니면은 그런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그 장대 양봉이 생길 때의 그 거래량보다 굉장히 급감한 거래량으로 이렇게 가격이 꺾이느냐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꺾이면은 이거는 손절을 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좀 적은 상태로 급감한 상태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는 손절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본 바탕으로 네네. 이해를 하고 네네. 차트를 돌리면서 이런 유형의 차트가 보였을 때 그 네. 주식은 말씀하신 대로 5%에서 10%의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